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18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 0.2%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약 1.4%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코스닥의 흐름이 더욱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어느 한쪽만 올라갈 수는 없다. 늘 이런 생각과 함께 언제든지 키반추기는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며칠 동안 강했던 삼성전자 오늘 1.4%의 하락세가 나왔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장 초반에는 1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되면서 어제와 오늘 IT 반도체 업종이 조정 구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LG화학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무려 3.35%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다시 70만원을 돌파했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이어서 LG전자도 마찬가지로 4.4%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네이버도 2%의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다른 종목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었었는데 언제나 섹터와 수급은 돌고 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너무 급하게 뛰어들거나 이 종목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종목 저 종목 옮겨 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매수한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받는 업종이 아니라면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오긴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 대금만 살펴보더라도 직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조금은 줄어들어 있죠. 자, 반면에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피와 반대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고 기관도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 직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조금은 의미있게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매수 자금을 유입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10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오늘 일부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삼성전자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오늘 하락폭이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LG전자 오랜만에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가 들어왔고 특이한 점은 기관 쪽에서 강한 순매수가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기관 쪽에서 약 한 달 동안 순매도만 보여주었거든요. 11월 3일 이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순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LG화학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70만원을 돌파했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고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관 쪽에서 삼성그룹주 4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고바이오랩,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녹십자홀딩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여기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것 같네요.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다시 3차 유행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2차 대유행 때를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에도 한창 많았을 때 400명을 넘어서기도 했었고 그동안 가장 수혜를 봤던 기업들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분류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장 종료 약 1시간 전인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0.5%의 상승에 그치고 있고 또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시젠보다는 조금 상승해서 약 2.8%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1.5%의 상승에 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세 종목 외에도 그동안 코로나 관련주로 묶여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물론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 1000명을 혹시나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단키트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치료제 백신 쪽으로 기대감이 옮겨가고 있다. 이 점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백신 치료제와 관련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약 41%가 코로나 백신 마지막 임상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화이자를 시작으로 모더나, 코로나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이 기업에서도 빠르면 다음 주에 임상 중간 발표를 하겠다 라고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을 돌파하였지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 이쪽에 더욱 포커스를 가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세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지만 CMO 기업들이죠. 백신을 위수탁 생산할 수 있는 CMO 기업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약 4.5%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확실히 진단키트하고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또 SK케미칼 오늘 약 2.6%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상승폭은 조금 낮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백신 치료제, CMO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진단키트와 달리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치료제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로 이런 종목들이 더 상승할지는 저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진단키트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컨택트 그리고 치료제 백신 쪽으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토대로 우리가 방향성을 세워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여름이죠.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발생이 되었을 때 약 8만원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큰 폭으로 7만원까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약 0.6%의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투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8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약 0.6%의 하락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흐름을 보시면서 기준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미국 대선이 종료되고 나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소폭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테슬라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하루 늦게 이 소식을 접했는데 오늘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약 8%가 넘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S&P 500 지수라는 것이 영원히 편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기본 조건이 시가총액이 9조 원을 넘어야 되고 4분기 연속 흑자가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는 기본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을 실패하면서 주가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편입이 되면서 어제 8%의 급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테슬라가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 테슬라의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신형 전기차죠. 모델 Y에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선보일 전기차거든요. 현재 테슬라 모델 3에 LG화학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모델 3뿐만 아니라 모델 Y에도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되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의 강한 상승과 중국에 출시될 SUV 모델 Y에 LG화학 배터리 탑재
이런 좋은 소식들이 전해져서 오늘 LG화학의 주가가 지수 대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약 50%가 넘는 시장이 중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판매되는 전기차에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LG화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LG화학을 긍정적으로 쳐다보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LG화학의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LG화학과의 매출이 높은 여러 소부장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을 한번 같이 엮어서 본다면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어제와 오늘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사실 어떤 종목이든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상승만은 나올 수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강한 상승과 함께 며칠 동안 연속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이 차이는 이런 디테일함에서 나눠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강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왠지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더 상승할 것 같고 내일도 상승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 테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조정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없거든요. 이런 점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이런 사소한 차이가 매수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매수를 기다렸지만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더욱 상승이 나온다면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면 돼요. 그래서 늘 급할 필요 없이 여유를 갖고 종목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22년부터 3나노 양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화 선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하고 TSMC 이 두 기업만이 5나노 공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TSMC보다 한 발 앞서서 3나노 양산에 대해서 첫 공식화 선언을 하였고, 이런 점들이 TSMC하고 벌어져 있는 점유율 격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3나노라고 적혀 있죠.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세밀한 공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TSMC가 앞다퉈서 더욱더 미세 공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산 중인 5나노 공정에 비해서 칩 면적을 35% 줄이면서 소비 전력을 50%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만큼은 단기, 중기가 아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늘 주식이라는 것은 마음이 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언론사들이 내년에 코스피 지수가 더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너무 고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나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저는 매매를 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되뇌이면서 항상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